실제 경험상 유튜브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션 플랫폼 광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 옷을 살 때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AMPM 마케터 유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패션 플랫폼 마케팅 제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구매할까요? 쇼핑 카테고리 검색 후 쇼핑몰을 서칭해서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패션 플랫폼을 검색하고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서칭 후 구매, 그리고 SNS 협찬, 광고 등을 보고 쇼핑몰로 유입 후 구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쇼핑몰들을 다 홍보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점돼 있는 쇼핑몰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를 좀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들의 인지도 바탕으로 유저를 늘리고 검색량을 늘려서 브랜딩을 시키는 편이기 때문에 그 자사 서비스를 좀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패션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알고 있는 무신사부터 지그재그, 룩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고객은 좀 좋은 옷이 있을 때까지 여러 플랫폼을 돌기 때문에 경쟁자를 신경 쓰기보다 자신만의 브랜딩을 위해서 마케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 서비스를 인지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옷을 파는 사이트라기보다는 룩북이나 스냅샷,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고객들의 동기를 좀 부여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 경쟁력들을 조금 잘 포장해서 노출과 확산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런칭 이슈 확산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경로를 추적하고 트래픽과 유입에 집중하여 많은 노출을 일으키고, 좋은 소재를 가지고 빈도수는 최대로 리타겟팅까지 해서 뇌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제 경험상 유튜브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션 플랫폼 광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짜증이 나다가 어쨌든 CM송 등에 조금 인지가 되니까 나중에 옷을 살 때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 그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예산이 처음에 이제 런칭할 때는 크게 쓸 수가 없어서 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림 광고, 저희가 많이 보는 광고 형태인데요. 이거와 이제 범퍼헤드를 좀 추천드립니다. 인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킵을 할 수 있는 5초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많이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설명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퍼헤드는 이제 스킵 불가능한 6초 이내의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추천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런칭을 하면 좀 타임라인을 나눠가지고 처음에 이제 흥비와 인지 소재를 인스트림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을 때까지 조금 다 알려주지 않고 영상 소재를 짜서 흥비를 좀 돋게 만들고, 범퍼헤드로 나중에 리타겟팅이 들어가서 서비스 강점이나 브랜딩 소재를 좀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전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사실 처음에 딱 런칭 이슈를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열받게 하자, 킹받네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유쾌하지만 열받는 기분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객들을 좀 짜증나게 좀 기억에 남는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가 짜증나서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흥미와 인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이제 CM송, 그리고 중독성 있는 영상,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패션 플랫폼 중 요즘 많이 나오는 룩핀이라는 패션 플랫폼이 있는데, 되게 CM송과 계속 반복되는 자사명으로 되게 이루어진 광고입니다. 어쨌든 저든 예를 들어 이 광고 한 몇 번 보니까 바로 룩핀이란 이름이 좀 머리에 각인되기도 했고 실제로 나중에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 조금 지나가는 광고는 이게 뭐지 하면서도 흥미가 돋고 좀 인지될 수 있는 소재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퍼헤드나 인스트림 같은 걸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뭐 흥미와 궁금증 유발하고 나중에 6초 내에 짧은 서비스 어필 영상으로 좀 각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20대 타겟들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요즘에 옷도 많이 여기서 찾아봅니다. 타겟 방향은 재타겟팅, 관심사 타겟팅을 이용해서 어쨌든 MZ세대 겨냥으로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 살펴보면은 입점돼 있는 상품을 소재로 좀 쓴다든가 이벤트 위주로 좀 SNS를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뭐 주력 타겟 파악하고 잠재 고객 유치하고 충성 고객 타겟까지 타겟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사 계정에 있는 게시물을 좀 업로드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그 의류 업종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플랫폼이나 쇼핑몰 등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스폰서드 광고로 이제 스폰서드 광고를 띄울 때 이제 뭐 광고 시스템 사용을 안 하더라도 게시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단순 홍보하기로 이벤트 같은 거 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FA입니다. 런칭 이슈 확산을 하려면 많은 노출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소재를 잘 짜가지고 노출이나 뭐 리타겟팅에 특화된 배너 매체를 하나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GFA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제약이 없고 뭐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고 공감도 이끌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던져주면서 어떤 소재가 어떤 지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짜봤는데 한 업체가 이제 뭐 마케팅 커뮤니티 같은데 공고가 올라와서 제가 짠 견적인데 1,000 정도를 예상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GFA나 SNS 해서 뭐 1,000 정도 생각해 봤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영상 소재 제작비나 뭐 유튜브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되기 때문에 한 3,200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